자, 2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21번 필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1번 여러분들 교재로는 149쪽이 되겠죠? 149쪽에 나오는 21번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몇 번 같아요? 옳지 않은 거. 필터를 하려면 정렬을 꼭 해줘야 돼요? 그건 아니죠. 정렬을 안 해도 필터가 되죠. 정렬을 꼭 해줘야 되는 건 뭐였죠? 정렬을 꼭 해줘야 되는 내용은 바로 필터가 아니고 뭐였더라? 부분합이었죠. 정렬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은 부분합이었고, 필터는 따로 정렬을 안 하셔도 필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1번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2번 요거는 이제 오류 메시지에 관한 내용인데 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 같아요? 1번 널 오류는 언제 나오는 거죠? 널 오류는 언제 나오는 오류였어요? 뭐 교점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교점이 따로 없어. 교점이 따로 없는 경우에 교점을 찾을 수 없어라고 나오는 오류가 바로 이 널 오류죠. 1번에서 말하는 그 배열 수식이 들어있는 범위야 행 또는 이렇게 나오는 내용 바로 뭐냐면 이것 배열 수식을 잘못했을 때 나오는 오류가 또한 뭐냐면 이 밸류 오류예요. 밸류. 2번의 밸류. 배열 수식은 커마 1급에 나오는 내용인데 커마 1급에서 배열 수식을 만드셨는데 잘못 만들면은 이 밸류 오류가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밸류 오류는 일반적으로 또 수식에서 잘못된 인수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한 거죠. 숫자를 사용해야 될 곳에 문자를 사용한 거야. 그게 밸류이고, 넘은 숫자를 사용하겠는데 숫자가 적절치가 않아. 그러니까 부적절한 숫자를 사용했다.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오류가 넘 오류였고, 네임은 이제 큰 따옴표를 안 붙였어요. end하고 뭔가 end 연산자 찍어주고 뭔가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문자 데이터 앞뒤로 큰 따옴표를 안 붙였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요 네임 오류가 뜬다는 거죠. 아니면 함수 이름은 잘못 썼거나. 그래서 22번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23번 데이터 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다 맞는 내용인데 딱 하나가 틀렸죠. 요거 좀 답을 찾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답은 2번이에요. 자, 모든 통합 문서를 열어놓고 하는 게 편리하긴 하죠. 모든, 그러니까 통합 범위로 사용될 원본이 들어있는 모든 통합 문서를 열어놓고 하는 게 편리하긴 한데 그 문서를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통합 데이터 범위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문서가 안 열려 있어도 통합 범위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실행해야 된다. 열어놓고 실행하면 편리하다 라고 하면 맞는데 꼭 열어놓지 않아도 통합 문서, 그러니까 닫혀있는 통합 문서에서도 통합 데이터 범위를 잡고 통합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문서를 열어놓지 않아도 통합할 수 있다 이거죠. 답은 그래서 이제 23번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 이거는 이제 옳은 것은이죠. 셀 참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기 보면 서식 작성 중에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셀이 절대 참조로 처리가 돼요? 아니죠. 상대 참조가 되죠.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가 돼요. 그리고 소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참조 에러가 발생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소식을 다 만든 다음에 추가로 그 해당 셀을 갖다가 이름 정의를 해도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근데 이제 정의한 이름이 그 소식을 만든 다음에 정의한 이름이 소식을 입력한 다음에 정의한 이름이 사용되진 않고, 그죠? 나중에 다시 이름 정의 한 다음에 다시 소식을 다시 만들어주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정의된 이름이 셀의 수식의 인수로 사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마침절 차례로 넣어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이름을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다? 마침조가 아니고 뭐였죠?
느낌표예요. 느낌표. 워크시트 이름과 마침표가 아니고 느낌표를 차례로 넣어주는 거죠. 그 4번 셀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다음은 붙여넣기 옵션에 연결할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하여 셀 참조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제가 엑셀을 직접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서가 있다. 여기 갖다가 상품명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복사하는 거죠.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건데, 붙여넣기 할 때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보면은 서식하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연결해 붙여넣기인데 정말 연결이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셀 참조가 된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상품평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은 H4셀에 있는 내용이 참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참조된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예요. 바로 붙여넣기 안에 요거 두 번째 거 연결을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셀 참조를 통해서 이렇게 셀을 가져온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4번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C부터 C5 영역에 수행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자 내용 지우기에 관한 내용인데, 자 제가 여기다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볼게요. 한번 이렇게 했어. 잡고 여기 잡고요. 딜리트 눌러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딜리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 지워주는 거죠. 내용만 다 지워져요. 근데 서식은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온 바로 업비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 선택해도 똑같죠. 우클릭하고 내용 지우기 했어. 딜리트 누른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홈의 편집의 지우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 선택한다. 자, 내용 지우기는 지우기, 편집 그룹의 지우기에서 내용 지우기 하면 딜리트 누른 것과 같은 내용만 지워진 거죠. 딜리트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바로하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 하시거나 홈의 편집의 지우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 선택하시거나 하면 이제 내용이 지워지는 건데, 키보드에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백스페이스 눌러주면은,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위에 거는 없어져요. 위에 셀만. 그것도 커서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셀의 내용만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좀 나머지 세 개와 다른 거는 몇 번이죠? 1번이 되는 거죠. 키보드에 백 스페이스 누른다가 답이 되는 거고, 25번 답은 1번. 여기까지 해가지고 149쪽에 나오는 내용을 풀어 보았고요. 자, 26번 문제서부터 보겠습니다. 26번 150쪽에 나오는 26번 문제. 다음 아래 부분합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부분합 대화 상자가 되겠는데, 옳지 않은 건 뭘까요? 1번 맞아요, 틀려요? 정렬돼 있어야 되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돼 있어야 돼요. 여기선 직급 항목으로 정렬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번 부분합의 실행 결과는 직급별로 급여 항목에 대한 합계가 표시가 되겠죠. 이거대로 한다면, 그죠? 그리고 인쇄 시 직급별로 다른 페이지에 인쇄가 되겠죠. 왜? 이걸 체크해놨죠.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체크해놨어요. 그죠? 또 4번에 보면은 계산 결과는 그룹별로 각 그룹의 위쪽에 표시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 이런 내용도 있죠.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는 뭐야? 그룹의 아래쪽에 요약 계산이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각 그룹의 위쪽에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디? 이거대로 한다면은 아래쪽에, 각 그룹의 아래쪽에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답은 그래서 26번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 27번 다음 워크시트에서 A열의 사원 코드 중 첫 문자가 A면 50, B면 40, C면 30의 기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if하고 뭘 사용해야 될까요? if하고 사원 코드의 첫 문자니까 뭐요? 왼쪽 첫 글자를 말하는 거겠죠. 왼쪽 첫 글자니까 뭐야? 레프트 함수죠. if하고 레프트 함수를 쓴 내용이고, 따라서 2번과 4번은 이건 안 되죠. 레프트 쓴 내용 중에서 맞는 건 뭐야? 답은 1번이죠. 3번은 왜 안 돼요? 3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3번은 작은 따옴표를 찍어놨네요. A 앞뒤로 작은 따옴표 찍어놨어요. A하고 B 앞뒤로. 근데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큰 따옴표죠. 수식에 이제 이런 A나 B 같은 일반적인 문자를 사용할 때는 앞뒤로 뭐가 들어가죠?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7번 답은 여기서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처럼 해줘야지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 요거 이제 거의 똑같은 문제 풀어봤었는데 몇 번이야 이거? 앞에서 풀어봤었죠. 바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몇 번이야? 3번이죠. 마우스 동작과 키보드 작업 모두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28번 답은 3번. 그 다음에 29번 다음 주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은,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엑셀 문서를 열어서 이걸 가지고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을 열어보겠는데, 이거는 파일에 인쇄로 가면 인쇄 미리 보기가 나오죠. 파일에 인쇄. 여기서 이제 오른쪽 아래 보면 두 개 아이콘이 보이죠. 조그맣게.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아이콘 여백 표시라는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백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백을 조정할 수 있고 또 뭘 할 수가 있죠? 어떤 걸 조정할 수 있을까요? 열 너비 조정할 수 있겠고, 그러면 행 높이는 조절돼야 안 돼요. 행 높이는 이 행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은 없네요. 그죠? 여백의 너비하고 여백의 높이, 그러니까 머리글의 높이라든가 그리고 위쪽 여백의 높이라든가 왼쪽 오른쪽 여백의 너비, 그리고 각 열의 너비 등을 갖다가 설정할 수는 있는데, 각 행의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몇 번이요? 3번이 되는 거죠. 20번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면 다음 주 아래 워크시트에서 A부터 A 영역을 선택한 후 컨트롤 키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는 경우 A5 셀에 입력되는 값은,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워크시트를 하나 추가해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A1에다가는 2 추가하고 10을 추가하고 10을 추가하고 여기다 8을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했고 두 개를 잡아요. 두 개를 잡았고 여기도 이제 끝에 뭐가 있습니까? 자동 채우기 핸들 있죠. 그냥 채워주면은 이 감소한 규칙으로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채우겠다면은 A5 셀에 뭐가 입력되는 거야? 2가 입력되는 거죠. 이식 감소한 규칙이 적용돼 가지고 A5 셀에 입력되는 값은 2가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채운 경우. 근데 지금은 뭐야? 지금은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잡았어. 잡은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채워주시게 되면은 뭐가 되죠? 10하고 8이 반복돼요. 반복돼가지고 A5 셀은 뭐가 입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입력돼요? 뭐가 입력되나요? 10이 입력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T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 드래그 했을 경우니까 그죠? 4번이 되는 거예요. 이 컨트롤 키 누른 채가 아니고 그냥 채워주시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때는 2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 다음에 31번 요건 뭘까요? 워크시트 때 입력된 사원별 생년월일이 아래와 같이 표시되는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날짜는 아시겠죠? 날짜는 Y가 4번 나오고 하이픈 나오고 M 2번 나오고 하이픈 나오고 T 2번 나오고 이거 맞죠? 근데 요게 괄호 열고 목요일 월요일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일단 3번 4번 DDD 이건 뭐야? 이거는 요일명이 나오긴 하죠. 3번 4번처럼 해도 요일명이 나오긴 해요. 근데 한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나와요. 3번 4번은. 그러면 이제 요거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제가 오늘 날짜죠. 오늘이 금요일이죠. 6월 5일이죠. 요걸 갖다가 표시 형식 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짤 서식에 가가지고 지정 가가지고 여기다 괄호 열고 A 4번 찍어줘요. A 4번 찍어주고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한글 요일명이 풀로 다 나와요. 그럼 이제 A가 3번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요일명이 나오긴 나오죠. 한글로 나오긴 나오는데 A가 3번 나오면은 요일명이 앞에 한 글자만 나와요. 글만 나와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A를 4번 찍어줘야지 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31번 답은 2번. 지금 151쪽에 나오는 문제를 풀고 계신 중이죠. 그 다음에 32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텍스트 형태로 입력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자, 우리 엑셀 기초할 때 그 분수를 입력한 거 해보셨었죠? 자, 분수를 입력할 때 어떻게 했었죠? 4번처럼 했었죠. 4번처럼 하니까 어떻게 됐었죠? 분수 2분의 1이 입력됐었죠. 그러니까 분수 2분의 1은 숫자예요, 문자요? 숫자로 인식되는 거죠. 그죠? 답은 몇 번이요?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1, 2, 3번 다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면은 일단 문자 데이터로 입력이 됩니다. 4번만 숫자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32번 답은 4번. 네. 작은 따옴표?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이게 010 뭐 돌돌돌돌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지금 해보시면 알 수가 있죠. 지금 해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3번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행렬머리글 항목은 행렬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죠. 원래는 행렬머리글은 인쇄가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누르고 들어가서 시트 탭에서 행렬머리글을 체크하고 인쇄 미리 보기 눌렀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행렬머리글까지 모두 같이 인쇄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인쇄가 안 되는 건데 옵션에서 이제 행렬머리글을 체크하고 시트 탭에서 행렬머리글을 체크하고 이제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행렬머리글은 기본적으로 생략이 되는 건데 필요하면은 행렬머리글을 포함해서 인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쇄 제목 항목을 이용하면 특정 부분을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인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뭐였냐면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제목템을 갖다가 반복해서 인쇄하는 거야. 몇 페이지마다. 이거 하려면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인쇄 제목의 반복 클릭에다가 이런 식으로 일행을 갖다 지정해주면 그 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행이 몇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면은 여기 이행에도 이렇게 요 일행의 내용이 두 번째 페이지에도 이제 일행의 내용이 반복해서 인쇄가 된다는 소리죠. 몇 페이지마다. 그리고 이제 그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면은 작업 시트의 셀 구분선은 인쇄가 안 될까요? 눈금선 체크하면 셀의 구분선도 같이 인쇄가 돼요. 원래는 셀의 구분선은 셀 눈금선 인쇄가 안 되는 거죠. 보셨듯이. 근데 자 여기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제가 여기 시트 탭에서 눈금선을 체크했어요.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눈금선도 같이 인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눈금선도 같이 인쇄에 포함돼가지고 인쇄가 된다는 소리죠.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인쇄가 안 되는 건데 필요하면 이렇게 눈금선도 포함해서 인쇄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눈금선을 갖다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3번 보면 뭐라고 써놨죠? 반대로 설명해놨죠.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면은 작업 시트의 셀 구분선은 인쇄되지 않는다. 인쇄가 되죠. 메모 항목에서 없음을 선택하면은 셀에 메모가 있어도 일단 메모가 인쇄되지 않죠. 그죠? 일단 메모는 집어넣었어도 일단 메모 항목에서 없음이 선택되어 있으면은 메모는 일단 인쇄에 포함되지 않는데 필요하면은 여기 사용자가 이제 메모를 포함해서 인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시트 탭에서 메모를 없으면 해놓으면 메모가 인쇄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시트 끝이라든가 시트 표시된 대로를 선택하시면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번 맞는 내용이죠. 33번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네, 34번까지 풀어보고 쉬는 시간을 드리죠. 34번 문제. 다음 표는 어린이 비타민 하나에 포함된 비타민 성분표이다. 이걸 갖다가 자 다음 중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가장 잘 나타낸 차트를 볼까요? 여기서 이거를 전체 항목이 있고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차트는 무엇일까요? 보기 중에서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원형 차트죠. 원형 차트. 원형 차트로 하시게 되면은 각 부분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34번 답은 3번 원형 차트가 되는 거죠. 자, 35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상품 코드에 대한 단가를 D3부터 D12 영역에 표시하려고 할 때 D3셀에 사용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단가표는 D16서부터 C19 영역에 있다 이거죠. 밑에 있고 이제 D4부터 D12 영역은 D3셀에 입력한 함수식을 복사해 표시한다. 즉 자동차 기능들로 해가지고 채워서 나타내 달라는 소리죠. 여기 이제 여기다 작성해야 될 수식으로 옳은 거는 뭘까요? 자 1번부터 4번 모두 다 VLOOKUP 함수를 제시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게 제일 맞을까요? 일단 요거 1번, 3번, 4번은 1번, 4번은 일단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VLOOKUP 함수 선언했어. 뭐가 먼저 나와줘야 되죠? 검색할 값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선 D3셀이 나와줘야 돼요. D3셀하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참조 범위가 나오는 거죠. 참조 범위가 나오고 참조 범위는 절대 참조가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A01을 찾아갔어요. A01을 요 참조 범위의 첫 열에서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뭘 가져온 거냐면 단가를 가져온다. 그 단가가 어딨죠? 예를 들어 A01을 찾아갔어요. 요 참조 범위의 첫 열에서 A01을 찾았어요. A01이 있는 요 셀로부터 몇 번째 열에 있죠? 단가가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있더라.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정확히 일치일까요? 유사일치일까요? 얘는? 정확히 일치죠. 정확히 일치는 0 또는 false 찍어주시는 거고 유사일치는 뭐예요? 유사일치는 true 또는 1을 찍어주시거나 생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식을 잘 만든 건 뭐예요? 알맞게 잘 만든 보기는 몇 번일까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번 답은 2번. VLOOKUP 함수를 제대로 이렇게 해보셨다면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36번. 36번. 다음 중 정렬 필터 그룹에서 필터 조건에서 필터에서 조건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자 데이터의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문자 사용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죠. 별이라든가 별 또는 물음표를 사용해서 검색할 수 있죠. 그리고 고급 필터에서 다른 필더의 결합을 5월 조건으로 하려면은 조건을 모두 같은 행에 입력해야 돼요. 5월 조건인데 아니죠. 다른 행에다 입력해야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그 자동 필터는 항목이나 백분위로 지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행을 표시할 수 있고, 그죠? 고급 필터는 다양한 조건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추출할 수 있고, 그죠? 답은 그래서 36번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아, 37번 문제 보면은 바로가기 키죠.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조합 키, 컨트롤 키와 함께 사용할 영문자를 지정할 수 있죠. 이를테면 컨트롤 C, 컨트롤 E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가기 키 지정 시 영문자를 대문자로 입력하면 조합 키는 컨트롤 시프트로 변경돼요. 요건 직접 한번 해볼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직접 해보신 게 좋겠죠. 자, 개발 로그 탭에 매크로 기록 들어가가지고 일단 바로가기 키 컨트롤 S가 컨트롤 S로 조합될 수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 S는 이렇게 참고로 컨트롤 S는 저장하기 단축키예요. 그래서 저장하기인데 기존의 저장하기 단축키를 그대로 갖다 써도 되긴 하는데, 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충돌 나는 건 아니지만 그와 겹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난 대문자 S를 쓰는다. 대문자 S를 써주니까 시프트가 붙죠. 컨트롤 시프트 S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문자를 가지고 이제 컨트롤 T다, 이렇게 컨트롤 T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고, 또한 나는 소문자 T 말고 대문자 T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시프트 T를 눌러주면은 컨트롤 시프트 T로 조합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매크로 작업할 때 바로가기 키를 안 하셨어도 매크로 기록을 할 수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매크로 기록할 때 바로가기 키는 설정 안 하셔도 돼안돼요? 되죠. 안 하셔도 기록이 됐었죠. 그리고 자, 바로가기 키는 오로지 영문자, 대소문자로만 조합할 수 있는데 숫자로 될까 안 될까? 숫자는 안 돼요. 숫자는 어떤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가기 키로 영문자와 숫자를 함께 지정할 때는 조합키로 Alt키를 함께 사용해야 된다? 아니죠. Alt키를 사용해도 숫자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로가기 키를 지정하지 않아도 매크로 기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37번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8번 요거 같은 문제 풀어봤었죠. 몇 번이요? 자, 계열 겹치기 수치를 양수로 지정하면은 데이터 계열 사시가 벌어졌던가요? 아니죠. 양수로 지정하면은 막대기가 어떻게 돼요? 겹쳐지죠. 그럼 데이터 계열 사이가 벌어지려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계열 겹치기 수치를 갖다가 마이너스, 즉 0보다 작은 숫자로 해주셔야지 데이터 계열 사이가 벌어지는 거였죠. 38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39번 통합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시트 보호는 해당 시트만 보호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시트만 보호하는 거예요. 통합문서 전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시트만, 내가 설정한 특정 시트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된 통합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 병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공유된 통합문서 가지고 작업하려면 당연히 이게 돼야 되겠죠. 공유한단 말이 뭔지 아시죠? 한 개 문서 가지고 여러 사용자가 공유한다는 건데,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 및 병합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통합문서 보호 설정 시 암호를 수정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려면은 통합문서 보호가 아니고 뭘까요? 시트 보호죠. 그러니까 통합문서 보호하고 시트 보호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통합문서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트 보호를 해야지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용자가 워크시트 추가, 삭제하거나 숨겨진 워크시트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즉 워크시트를 막 삭제하면 내가 삭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일부러 혹은 실수로 삭제했어요. 그럼 복구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호하려면 바로 뭐냐면 통합문서 보호라는 거죠. 통합문서 보호. 그러니까 통합문서 보호를 하시게 되면은 워크시트를 추가할 수 없고 삭제할 수 없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고 틀린 건 몇 번이야?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또 앞에서 풀어봤었죠? 몇 번이야 이거? 찾기 및 바꾸기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뭐였죠? 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인데 3번 보니까 와일드카드 문자 자체를 찾고 싶어. 그럼 뭘 사용하는 거예요? 퍼센트가 아니고 뭘 사용했었죠? 물결 표시를 사용하는 거였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